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각활용 기술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각활용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그 기술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시가 있는데요. 고시는 어떤 안질환과 연관되어져 있었죠? 그렇죠. 고시는 안구진탕과 관련된 시각활용 기술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안구진탕 아동들에게 사용될 수 있죠. 안구진탕 아동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은 안구가 떨리는 것인데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불수의적으로 안구가 계속해서 떨리는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아동들은 읽던 줄을 놓치는 문제와 함께 고시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고시 능력이란 하나에 고정되어져 있는 사물에 초점을 고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시라는 말 자체에서도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죠. 즉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하나의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야 상실 부위에 따른 시각 기술로 구분을 해보면 우선 터널형 시야 형태가 있는데 터널형 시야라고 하는 것은 주변부가 손상되어져 있고 중심부를 사용한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주변부가 손상되어져 있고 중심부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각활용 기술로는 추시, 추적, 주사가 있습니다. 우리 강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시야 특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안질환으로는 망막색소 변성, 녹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안질환은 망막색소 변성이나 녹내장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이외에 누구라도 이러한 시야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추시, 추적, 주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추시는 기본 전제가 두 개의 고정되어져 있는 사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사물이 아니라 고정된 사물이라는 거죠. 두 개의 고정되어져 있는 사물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물에 시선을 주었다가 그 시선을 다른 고정되어져 있는 다른 사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추시 능력입니다. 즉, 두 개의 고정되어져 있는 사물에서 초점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글자 읽기와 대상물의 윤곽 따라가기 등이 있습니다. 대상물의 윤곽을 따라간다는 것은 만약 칠판에 하나의 선이 쭉 그어져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선을 따라서 쭉 시선이 옮겨가겠죠. 얼핏 생각하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사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선은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점들이 밀집되고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따라 쭉 초점이 옮겨간다는 것은 그 내부에서 고정되어져 있는 점들 간의 초점 이동이라는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점에서 그 다음 점으로 그리고 이 점은 다시 하나의 점이 되고 또 그 다음 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추시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상물의 윤곽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시에 대해서 두 개의 고정된 사물에서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만을 기억하게 되면 실제 사례가 제시됐을 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 사례들도 단순히 암기만 하고자 한다면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은 어떠한 것도 빼놓지 말고 반드시 연결해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추적입니다. 추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쫓아간다는 의미죠. 쫓아간다는 것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일 거예요. 즉, 추적은 움직이는 사물을 쫓아가는 것, 즉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시선이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움직이는 사람이나 버스를 따라가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사의 원어는 스캐닝입니다. 스캐닝이라는 것은 전체를 훑어본다는 의미이죠. 특정 환경, 특정 공간을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것. 그것이 주사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책이나 사전을 볼 때 본인이 원하는 줄이나 단어의 위치를 찾는 것이 있는데요.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있는 책 안에서 내가 찾아야 하는 특정 단어가 있다면 그 책의 처음부터 한 글자 한 글자씩 차례대로 이동하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쭉 하고 전체를 훑어보는 방식으로 그 단어를 찾겠죠. 또는 마트 주차장에 차들이 쭉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차를 찾아야 하는 경우에도 차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동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차를 찾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주사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기술들은 아동의 시야가 어떤 형태일 때 효과적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주변부가 손상되어 있고 중심부를 사용할 수 있는 터널형 시야의 경우에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일단 이런 아동들의 경우 터널형 시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시야 상태에서 그 시야 안에 아동이 보고자 하는 사물 전체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사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려는 사물로부터 뒤로, 즉 멀리 더 떨어지게 되면 그 사물은 작게 보이게 될 것이고 좁아진 시야 안에 그 사물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즉 좁아진 시야 범위 안에 사물의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소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의 경우는 중심부에 손상이 있고 주변부를 활용하는 시야 형태이겠죠. 대표적으로는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아동의 경우는 중심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활용할 수 없는 부분 이외의 부분 중에서 가장 선명한 부분으로 시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중심의 보기가 되는 것이죠. 중심의 보기는 그냥 단순히 중심부 외의 부분으로 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교사가 아동의 중심부 이외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선명한 시야인지를 찾는 과정을 거치고 적용하고 지도해주는 과정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이런 원리인데요. 아동의 시야 중심부에 손상이 있는데 이 손상 부위는 완벽한 원의 형태는 아닐 거예요.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중심부에 손상이 있을 텐데 보통 망막의 중심부로 갈수록 시력이 가장 좋고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중심부의 손상 부위 중에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중심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력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중심부 이외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부위를 찾고 찾아진 부위로서 시각 활동을 하자라고 지도하는 것이 중심의 보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동들은 중심부에 암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사물들이 가려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려져 버린 그 사물을 아동의 시야 안에 넣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암점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하여 사물을 확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확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물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각활용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시각활용 기술은 크게 시야의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주변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 기술로는 추시, 추적, 주사가 있었고 중심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 기술로는 중심의 보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안구진탕 아동들을 위한 고시 기술까지 추가하면 시각 활용 기술에 대한 것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내기의 특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